자, 이번에는 로그 방정식 보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자, 보시면은 x에 대한 방정식의 두 근이 3분의 1과 27 사이에 있을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3분의 1과 27은 x 값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로그 3x가 보이고 4가 앞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로그 3x의 제곱에다가 빼기 4 곱하기 로그 3x 플러스 k는 0이 되고, 이때 로그 3x를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은 특정한 x의 범위가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t는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t 제곱에 빼기 4t에 플러스 k는 0이 되고,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은 3분의 1과 27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요거는 x 값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3분의 1 넣어주게 되면 그때 t 값은 마이너스 1이죠. 27을 넣어주게 되면 그때 t 값은 3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도록 k 값을 설정해보라 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는 근의 분리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x축이 있고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 그죠?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3은 여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함수를 ft라고 보면 t제곱에 빼기 4t에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근의 분리 f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를 넣으면 위에 있습니다. 3을 넣어도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f3도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근이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두 근이라는 말은 판별식이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칭축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f의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죠? 자, 여기 마이너스를 넣어주게 되면은 5 플러스 k가 되겠죠.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은 k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 다음 3을 넣게 되면은 9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가 되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 다시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판별식 짝수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b-제곱의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범위는 k가 4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 이게 대칭축이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 가운데가 대칭축입니다. 꼭지점의 x좌표 또는 대칭축 되겠죠. 그럼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근의 합이죠. 4가 될 겁니다. 그럼 벌써 이게 2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조건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는 크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보다 크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테니까 겹치는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됩니다. 답은 4번 돼야 되겠죠. 되겠죠? 요 근의 분리 수학상에서 나오던 문제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신다면은 요 근의 분리 형태는 문제 속에서 느닷없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니 그 상황을 보고 이 근의 분리 형태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되겠죠? 다음 문제. 항상 이런 방정식이나 로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밑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밑이 지금 다르죠. 밑이 다르면 어떤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작업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2 보이죠? 여기 2 보이죠? 여기 2 보입니다. 여기도 2가 보여요. 그죠?
여기도 2가 보이고. 그럼 밑을 2로 통일하는 게 좋겠죠. 그럼 얘를 밑과 진수를 위치를 바꿔버리게 되면 2 곱하기 로그 4의 x가 되겠죠. 뒤집어지니까. 그럼 4는 2제곱이고 2가 앞으로 나가면 얘가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얘는 뭐라는 이야기죠? 로그 2x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로그 2의 x 더하기 얘는 그냥 뒤집어 버리면 되죠. 밑과 진수 위치를 바꾸면서. 그래서 로그 2의 y. 자, 이게 3이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주면 로그 2의 3에다가 플러스 로그 2의 x 그 다음에 요거는 2분의 1이 밖으로 나오면서 2로그 2의 y가 되겠죠. 이게 로그 2의 48 이렇게. 그래서 로그 2의 3이 넘어가면서 자, 로그 2의 3이 넘어가면서 3과 48을 나눠주기 때문에 16 되겠죠. 결국 이쪽이 4라는 이야기겠네요. 그러면 로그 2x에 플러스 2배의 로그 2의 y가 4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밑에서 위로 빼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없어지고 여기서 이거 빼게 되면은 로그 2의 y가 1이죠. 결론적으로 y 값은 2가 될 겁니다. 자, 로그 2의 y가 1이기 때문에 로그 2의 x는 2가 되겠죠. 그럼 x 값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하게 되면 답은 3번 돼야 됩니다. 다음 문제. 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두 근에 대해서 한 근이 다른 근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의 값의 합입니다.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지만 x를 말하는 거죠. 그럼 x를 설정을 할 때 하나를 알파라고 잡으면은 나머지 하나 알파 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걸 로그 2x를 t로 치환할 겁니다. 자, 로그 2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식 자체는 t제곱에 빼기 6at에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바뀌게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x값은 설정한 값은 x값입니다. 우리는 지금 t값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알파와 알파 제곱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로그 2의 알파와 2로그 2의 알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과 개수와의 관계만 사용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3로그 2알파가 되고 이게 6a가 되겠죠.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2에다가 로그 2의 알파의 제곱이 되고 얘가 a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이 두 식을 적절하게 연립을 하게 되면 a 값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로그 2의 알파를 2a라고 고칠 수 있죠. 그럼 여기 집어넣어 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4a 제곱 곱하면 8a 제곱 마이너스 a에 플러스 빼기 1은 0이 될 겁니다.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a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두 근의 합이겠죠. 답은 8분의 1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 자,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아주 노골적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쪽 상황과 이쪽 상황, 로그와 다항함수는 절대 연립이 안 됩니다.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할 때는 그래프로 보면 되겠죠. 두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입니다. 자, 그럼 이쪽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을 우리가 fx라고 보겠습니다. 3의 로그 2의 가우스 x.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는 이게 로그가 아니라고 한다면 x를 전범위 실수 전체 생각해야 되지만 로그기 때문에 이쪽이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좌표 평면상에서 1사분면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게 되면은 가우스 x는 뭐가 되나요? 0 돼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되게 되면 진수가 0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는 탈락이에요. 얘는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 이때 가우스 x는 1되죠. 그럼 이때 fx는 0이 될 겁니다. 왜? 요게 1이니까 0으로 날아가 버리죠. 이런 식으로 1 간격으로 범위를 나눠서 자 2하고 3 사이면 가우스 x는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2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이 되겠죠. 이때 fx는 계속 갑니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으면 가우스 x는 3이 돼요. 그러면은 이때 fx는 3 곱하기 로그 2의 3이 되겠죠. 그죠? 다시 그죠? 그 다음에 4하고 5 사이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우스 x는 4가 될 겁니다. 그럼 이때 fx는 또 어떻게 되죠? 요게 4기 때문에 요거는 2가 되겠죠. 3이 곱해지게 되면 6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5하고 6 사이에 있을 때 가우스 x는 5가 되고 이때 fx는 3 곱하기 로그 2의 5가 되겠죠. 이걸 이제 이 범위에서 이 그래프, 이 범위에서 이 그래프, 이 범위에서 이 그래프 이런 식으로 범위와 그래프의 형태만 보는 겁니다. 그럼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fx가 0, 상수함수죠. 그러면은 요렇게 될 겁니다. 자, 0, 1과 1에는 등호 들어가야 되겠죠. 요렇게 가고 이렇게 여기 비겠죠. 이렇게. 그 다음 2하고 3 사이에서는 3이죠. 3이면 여기 칠해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3하고 4 사이에서는 3로그2입니다. 3로그2 지수로 올라가게 되면 로그 2의 27이면 이거 약 얼마죠? 이거 4점 얼마가 되겠죠? 4점 얼마가 됩니다. 그래서 4점 얼마 3하고 4 사이는 4점 얼마 여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 4하고 5 사이에서는 6입니다. 4하고 5 사이에서는 6 그러면은 여기 딱 떨어지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뭐 계속 갈 수도 있는데 이 정도 하면 끝났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쪽 그래프를 gx라고 보게 된다면 자, gx는 2배의 x 빼기 1이 되고 x 절편이 요거 1이죠. 그래서 무조건 1,0 이 지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뭐 이렇게 이런 값들이 있는데 4를 한번 넣어 보세요. 4를 넣으면 딱 6으로 떨어지죠. 이 지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형태는 5에서부터 6까지니까 이게 지금 이쪽에 그려지겠죠. 5에서부터 6까지면 이쪽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점이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조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교점이 나오게 되겠죠. 답은 4가 돼야 됩니다. 실근의 개수는 4개가 되는 거죠. 가우스는 수학상에서도 많이 다뤄봤죠. 범위 나누고 가우스 값 계산하고 함수 찾는다. 범위 나누고 가우스 값 찾고 함수 찾는다. 요 과정만 조금 진행해 주시면은 이 문제는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로그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기 위한 a 값의 범위입니다. 이게 지금 1등급 돼 있죠?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해설을 읽어보셔도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좀 어려울 텐데 제가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그 방정식이든 로그 부등식이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 진수 조건을 생각 안 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진수 조건부터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 진수가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x 제곱에 빼기 8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은 x가 2보다는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x 빼기 a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x의 범위는 x가 a보다 크다가 될 거고,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생기죠.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a의 위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a가 2보다 큰 쪽에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위치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a의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a가 여기 있을 때 a가 여기 있게 되면은 x가 a보다 크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겹치는 범위가 x가 a보다 크다가 되겠죠. 두 번째, a가 여기 있다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다면 이렇게 되면서 이때 겹치는 범위는 2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마지막, a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겹치는 범위는 여기죠. 여기하고 여기일 겁니다. 그러면은 x의 범위는 a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또는 2보다는 크다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바뀌게 돼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a가 2보다 크다고 한다면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이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기 위한 a의 조건을 구하시면 되고,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게 된다면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이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된다면 x가 이 조건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기 위한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풀어볼까요? 풀어보는데 9 보이죠? 9는 3제곱입니다. 그럼 제곱이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로 나갈 테고 2를 곱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로그 3에 2x 제곱에 빼기 8, 그 다음에 로그 3에 x 빼기 a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순하죠. 2x 제곱에 빼기 8과 그 다음에 x 빼기 a의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그래서 해설에서는 요걸 전개를 해가지고 하나의 함수로 보고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두 개의 함수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fx를 2x 제곱에 빼기 8로 보고 gx를 x 빼기 a의 제곱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요 x 빼기 a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는 단순하죠. 이쪽 함수는 고정이 되어 있고 이 함수만 움직이면서 교점이 한 개 나오게끔, 실근이 한 개라는 소리는 그죠? 이 두 그래프에 교점이 한 개 나오게끔 만들어라 라는 소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요 조건입니다. a가 2보다 큰 쪽입니다. 그럼 x가 a보다 크다가 되겠죠. 첫 번째, a가 2보다 큰 쪽에 있으면은 이때 x의 조건은 a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그래프만 그려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차함수. 지금 이차함수를 그리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차항의 개수가 2죠. 여기 이차항의 개수가 1입니다. 그래서 폭이 다르죠. 조금 오버해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뾰족하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8이고, 그죠?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 얘는 1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폭이 조금 완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오버해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써야 되니까 또 복사를 좀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a가 2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2가 지금 여기죠. 그럼 a는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a가 여기 어딘가 여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쭉 해서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교점이 한 개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만 남겠죠. 여기만. 그죠? 그런데 이 gx는 가만히 보시면 a의 위치가 결정되게 되면 거기가 이 함수의 꼭 지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a의 위치가 딱 정해지면 요 함수의 꼭 지점은 그래프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꼭지점 A 위에 탁 여기 위치해야 됩니다. 여기. 그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여기만 남기는 거죠. 여기. 그럼 이렇게 되면 교점이 나오나요? 이 교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등호를 넣어줄까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상관없겠죠. 범위를 이렇게 나눌 겁니다. 2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세 번째,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아니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등호 처리를 마이너스에 빼고 여기 넣고 빼고 넣고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이 그림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a가 2가 될 수도 있는데요, 쌤. 그럼 2가 된다 말은 a가 지금 여기가 2니까 여기에 딱 위치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요 범위죠, 요 범위. 그죠? 그러면은 요 이차함수는 어떻게 되나요? 요 이차함수는 꼭 지점 여기 위에 딱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서 교점이 나오지 않죠. 얘는 실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아닌 거죠. 되겠죠? 자, 다음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을 때는 A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다라는 말은 그때 X의 범위는 2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요때 말은 X가 2보다 크답니다. 그러면은 2가 지금 여기니까 여기만 보겠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의 위치는 어딘가요? A의 위치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 어디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꼭 지점의 좌표가. 그러니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A가 여기 있다고 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좀 더 옆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딱 위치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X 위를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A가 여기 있다라고 대충 여기 있다 볼까요? A가 여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보다 큰 범위에서 교점이 나오냐라는 이야기인데 여기를 보는 거죠. 여기. 이거는 무조건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이 그래프가 X 위를 이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여기 교점이 나옵니다. 무조건. 그죠? 여기 있다 하더라도 이 교점이 여기서 무조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A의 범위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교점 한 개.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찾는 결과겠죠. 얘는 교점이 한 개가 나오는 겁니다. 되겠죠? 자, 마지막 볼까요?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한다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한다면 범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때 X의 범위는 이때 X의 범위는 A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A 위치를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에요. 그래서 A를 대략 뭐 여기쯤 있다고 볼까요? 이렇게. 그럼 여기입니다. 요렇게 그때 X의 범위는 요렇죠. 그래서 여기하고 2보다는 크다.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그래프는 꼭 지점이 A가 지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꼭지점 여기 있으면 안 되고 그래프 휙 움직여서 꼭지점 여기 딱 놓여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제가 지금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오게 되면은 여기서 교점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가파르죠. 이게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범위에서 교점을 보시게 되면 요 그래프는 형태가 어떻게 그려드려야 조금 이해가 쉬울까요? 대충 요렇게 남고
그죠? 여기 왜 그러냐면 2에서 이렇게 딱 잘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2에서 2보다는 크다면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무조건 한 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 케이스는 교점이 무조건 몇 개? 여기서 하나 이렇게 표시해 드릴까요? 여기서 하나, 그죠? 여기서 하나 이렇게. 얘는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찾는 케이스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실근이 한 개 나오는 케이스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얘밖에 되지 않는다. 답은 2번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걸 풀어에 쳐서 해설처럼 푸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좀 까다롭습니다.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쪼개서 요 함수는 고정이니까 이 함수만 움직여가면서 생각해보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방식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